네, 연말 국회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 정치권은 전국 파행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서 내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전국 현안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부터 주말 이어서 오늘까지도 보면은 지금 꽉 막힌 전국 상황.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상대편을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도 지켜봤는데 국민들의 이 심정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착잡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국회 본회의도 이제 계속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당끼리의 어떤 교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파악을 했어요. 네. 대단히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 25일 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 한 200개에 대해서는 빨리 좀 시급하게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199개의 법안 플러스 민식이 법 등 이렇게 해서 한 2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근데 시시비비는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에 의한 199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당의 무능이다 이렇게 탓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 정적을 위해서, 정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는 시원하게 한 방 먹이는 탁월한 정치 기획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어린이들의 생명줄, 목숨줄을 거래로 삼는 정말 무자비한 정치 기획이자 정치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제가 소멸시켜내는 거죠. 그리고 쟁점이 덜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고 그리고 서로 쟁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199건의 민생 개혁 법안을 송두리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국회의 어떤 이 움직임들을 정지시켜버리는 이런 무자비한 정치 기획과 테러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줄은 몰랐다. 유치원 3법,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예.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 5개 법률안에 앞서서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도 갈등의 파고를 높인다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했었는데 200개에 달하는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거는요. 앵커님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한 분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0건이면 88,000시간이 걸립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3,330일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남은 그 20대 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고 정치 파업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처 예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치 행위를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자유한국당 측 인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당 쪽의 입장 그리고 과연 양측이 어떤 절충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선택지가 무엇이는지는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이제 민생 법안까지 같이 이 문턱에 좀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민생 법안,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까지 이렇게 막혀버리는 것은 국민 앞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원포인트 국회 제안한 게 있었죠? 네. 지금 각 당의 이제 원내 대표들이 주말 내내 여러 가지 해법들을 또 내놓거나 또는 이제 정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일단은 민생 법안 등 해가지고 먼저 이제 원포인트로 열어서 그거 통과시킨 이후에 정쟁을 하더라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북미 정상회담을 열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나 또는 이렇게 선거법을 상정하면 민식법 통과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그 조건을 달고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결국은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고 결국 한국당에도 뭐 출구를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선 오신환 대표가 지금 제안한 방식으로라도 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은 통과를 하고 아까 전에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이제 선거법이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법률들은 이미 충분히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또 여야 간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동안 그럼 나경원 대표는 원내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뭔가 협상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두 다 장애투쟁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꽉 막힌 국회를 만들고 결국은 이 꽉 막힌 국회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지금 뭐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마비시킨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론에서 결국은 한국당이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도 어쩔 수 없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데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안타깝게도 이제 협상 테이블을 계속 걷어차는 지금 한국당의 모습이 과연 언제 바뀔지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뭐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등에서 이제 4+1 해가지고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당끼리 논의체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이상 한국당에서도 이렇게 계속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안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네네. 199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5개가 넘게 있어요. 예. 서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들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이 부분들을 세상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놓는다면 대단한 모순인 거잖아요. 서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의 활동력을 종료를 시키자는 얘기인데 네. 그 필리버스터를 좀 이렇게 철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199건 민생개혁법안 여야가 합의한 사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나경원 대표는 원포인트 이 국회에 대해서 민식이법 등 개혁법은 몇 개 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에 걸리지 않은 몇 개 하고 유치원 3법은 받을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분은 계속 말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민식이법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선거법을 부의하지 않는다면 상정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았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공분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것인데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정치적 입장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백하게 폭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잘된 정치 기획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좌절을 안긴 이런 필리버스터의 무작위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또 공교롭게 미래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 징계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 직무 정지, 당권 정지, 당원권 관련해서 정지. 예.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오신환 대표의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계속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법이나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원내대표가
대한 그 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당내에서는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지만은 징계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결정한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당내 잡음을 낸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 많은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또 집행을 꼭 해서 오신환 대표에 대한 그 원내대표직을 하는 것을 지금 막아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내 좀 더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와 별도로 지금 원내 대표로서 오신환 대표가 지금 주말까지 얘기한 제안한 것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런 원내대표직 수행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외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예. 일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사실 또 오늘 자정이 이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제 법정 시한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뭐 어차피 넘길 가능성이 좀 커진 거죠. 오늘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소소위가 가동이 이렇게 쭉 되었는데 감액 부분을 상당한 부분 한 3분의 2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 뭐 이렇게 좀 와중에 더 이상의 진전이 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법정 시간 안에 통과를 시키려면 정부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정책 선택인 거냐 여기에 대한 뭐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여튼 여야가 좀 합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12월 10일까지가 좀 이렇게 본회의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타협하고 조정할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매년 좀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인데 이게 매년 이제 사실은 법으로 정한 시한을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참 부끄럽고 좀 송구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결위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의 논의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를 너무 국감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예. 충분한 이런 이제 예산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또 막판에 쫓겨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을 좀 피하고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단 예결위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증액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부대 의견에 대한 논의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며칠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심사가 종결되지 않고 또 이제 그래서 원안 정부안 그대로 올라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리버스터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199건의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막는데 어떤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합의한 11월 25일 날 여야 3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 199건에 대해서 전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건 예.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예. 20대 내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민생이고 개혁이고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 부속물로 종속물로 전락시킬 그런 의지와 각오가 되어 있다. 제가 해석하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최소한 필리버스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천적으로 민식이법이라든지 아이들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애써서 만들었던 포항 지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쟁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단식을 중단하시고 정상적인 단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또 다시
뭐 공수처법, 선거법 다 막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또 무슨 뭐 친문 게이트 투쟁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실 것이 아니라 투쟁은 투쟁대로 좀 하시되 좀 이렇게 현 정국을 뚫어낼 수 있는 이런 단안들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뭔가 좀 재량권과 자유권을 주어서 20대 정기국회에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해법들을 제시해 주셔야 자유한국당 원내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요지는 자유한국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이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될 수도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의사 일정을 조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필리버스터와 상관없이 실행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각 당이 합의하에 절충점을 찾는 게 다 최선이겠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습니다. 2월, 4월, 6월, 8월 임시회를 한 달간씩 이렇게 소집하게 되어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등에 대한 소집에 대한 규정들은 없거든요.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라미 전법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던데 임시국회를 짧게 소집해서 각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되 짧게 토론하고 법안을 관철시켜 나가는, 가결시켜 나가는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하는 것 못지않게 200건에 달하는, 그리고 지금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도 42건의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고 왔는데요. 수백 건에 달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완벽하게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처리하는 것,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민생개혁 법안들의 덫을 씌웠던 이런 어떤 그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국민적으로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앵커께서 저는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서로 명분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이제 개회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명히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가 언제까지 또 열리지 않고 이렇게 문이 닫힌 상태로 갈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예산안과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 법안은 이미 이제 자동 상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뭐 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는 안건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13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금 검토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이게 저는 뭐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난다면 이거는 바로 상정해서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국회를 한번 소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시간까지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 법안은 처리를 하자.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선거법이나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또 물밑 협상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가면서 여야가 이런 극한 대립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여전히 한국당이 협상판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장애 투쟁에 몰입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한국당이 스스로 판을 깼기 때문에 뭐 다른 여당과 야당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이제 앵커나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회의 운영에 대한 묘미를 통해서 충분히 또 법안들을 통과시켜나 논의할 수 있게 이제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15일 날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5당의 합의가 있었고 또 4월 달에 그 무수한 논쟁과 그 분란을 만들어내면서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려놓은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걸 또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걸 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과정에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의 장은 열려 있다. 제발 장애투쟁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니까 그만 나가고 이제 국회 안에 들어와서 좀 싸워라. 같이 협상을 좀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면서 예. 데이터 3법도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혹은 경제 관련 법안 중에서 예. 데이터 3법은 지금 법사위를 넘지 못한 상황이죠. 예, 뭐 공교롭게도 이제 최이배 의원께서 거기에 이제 예.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금요일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자고 하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데이터 3법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규정한 내용들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제 신용정보법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왔는데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그 법은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법이 함께 논의가 되기 위해서 결국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요. 네. 뭐 제가 아예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 그 3개의 법이 같이 논의가 돼서 법적 정합성 체계를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충분히 그 부분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법안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조율 등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지금 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제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미래당이 잘 설득을 해서 최대한 그 법도 빨리 법사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와 관련된 예. 겁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그 절차와 형식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가요? 부분이 네.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해서 예. 저희가 기존의 개인 정보를 이제 비식별화 조치해서 그 가명 정보는 얼마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개인의 그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 정보 역시 결국에 그 정보의 소유권은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있는데 이 개인들에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만일 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개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뭐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 개망신법이라고 하죠. 예, 예. 개인정보 보호와 네. 이용에 관한 별명처럼 법률. 붙여졌습니다만 뭐 네. 정보통신망법 예.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법사위까지 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산업이고 그 장벽과 규제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EU의 어떤 절차와 사례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안위 내에서는 충분히 토론했다, 여야 합의로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최이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일각의 우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3법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서로 모순된 건 없는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사위 이소위에서 충분하게 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큰 대전제는 간다고 그리고 여야가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최이배 의원께서 주신 우려와 걱정, 염려 이런 부분을 녹아드릴 수 있는 빠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물론 이거 역시 이제 현재 이제 전국과 좀 연결점이 있습니다만 어제 그 소식이 전해졌었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았던 검찰 수사관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었던 특감반원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저기 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파장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한 개인의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한 문제여서 네. 다른 주석구 해석을 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유족분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타살이다 뭐 이런 얘기, 과격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 이런 그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이렇게 된 이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낱낱이 다 밝혀야 되겠지만 더 이상 망자의 죽음을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연관성을 지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결부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들도 끼어져 있는 것 같고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들이고요. 대신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과 어떤 그 이 추측성 기사들만 난무하고 있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파헤쳐져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엄격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 역시 뭔가 이것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적 패로 보여지는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요. 피의 사실 공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자체 개혁안까지 가진 것이 바로 엊그제이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피의 사실 공포가 밥 먹듯이 되고 있고 거의 지상중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과연 이것이 검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서로의 입장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오늘도 뭐 청와대에서 이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당 인물이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과는 직접 이제 관련이 없는 그 사안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YTN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갔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자필 메모를 남긴 게 있었어요. 예. 윤석열 총장에게 예.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그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황으로 보면은 뭔가 당시에 그것이 맞다면 그 내용이 맞다면 당시에 어떤 해서는 안 될 감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 어떤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지금 청와대에 이제 두 건의 수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두 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튼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뭔가 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또 해명을 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김기현 울산시 전 시장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들어왔고 그 첩보 정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다 이첩을 하고 울산시 경찰에서 시경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또 검찰이 수사하는 중에 이렇게 이제 행정관 한 분이 이렇게 또 불운한 또 결말을 맞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진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명백백히 이제 밝혀서 진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는 오해를 받고 있거나 또 누군가는 뭘 숨기고 있다면 이런 부분 결국은 검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계속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변명이라고 하는 느껴지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청와대가 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지금 뭐 이제 백운우 전 뭐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사를 받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너무 정쟁이 오랜 기간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국당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뭐 언급도 했는데
일단 저는 뭐 검찰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가 지켜보고 뭐 미흡하다면 그때 이후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등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정쟁을 일삼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검찰에 신속하고 좀 철저한 수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최 의원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 속보 자막이 나갔었습니다만 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12월 10일까지. 예, 12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국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고 각 당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야 될 협상을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이제 당직자들도 사퇴를 하고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